주간 이익 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변화 있었는지 일단 큰 그림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할까요? 네, 우선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사실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폭이 더 이상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의 이익 모멘텀이 지난주 대비해서는 소폭 하향 조정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한 0.5%, 0.4% 정도 수준으로 잘 버티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0.9%로 떨어졌네요. 하향 조정폭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은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의 이익 모멘텀은 좋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주간 지금 한국과 대만 위주로 하향 조정폭이 큰 상황이지만 마이너스 5% 정도면은 한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충분히 하향 조정의 폭이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5%도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워낙 이제 마이너스 되는 폭들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정도에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신흥국은 마이너스의 폭이 더 확대되진 않았다. 다만 선진국은 미국 중심으로 조금 확대가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진국 안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우선 에너지랑 IT 업종은 사실 몇 주간 이익 모멘텀이 가장 안 좋았었던 선진국 내에서 업종이었고요. 산업재랑 경기 소비재가 그나마 실적에 대한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향 조정 폭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랑 비교해 봤을 때에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에너지, 금융, 소재, I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향 조정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반면에 산업재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면은 이익 모멘텀의 하향 조정 폭이 모두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유틸리티, IT, 헬스케어, 소재 업종까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업종도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좀 수요가 계속 돌질 못하니까 이 에너지 섹터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흥국도 선진국도 에너지 소재의 흐름은 썩 좋지 않은 상황. IT도 사실 비슷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일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산업재, 경기 소비재 이 정도만 그래도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나라 최근에 이익 동향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주가는 돌아있으나 이익은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한 것들이 월등히 많은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좀 플러스적으로 넘어온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이익 면에서.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한 달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업종 기준으로는 1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화학 업종도 이익 전망의 변화가 오른쪽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여전히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사실은 이제 이익이 안 좋고 주가가 플러스인 쪽에 좀 위치를 해 있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 코스피가 주황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내는 업종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아마 굉장히 좀 업종 선택을 사실 잘못하게 되면은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수익률이 하회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개 업종 중에서 코스피를 상회하고 있는 게 사실 7개 정도니까요. 50% 미만이다라는 점은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 장세가 심하다라고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도 진행되고 있고 이 안에서 업종별로 어떤 흐름을 이익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전체 이익 동향부터 보면 계속 마이너스 되는 것만 좀 봐왔는데 살짝 멈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프리뷰 자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가 그래도 하향 조정이 좀 멈추고 0.1%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왼쪽에 이제 하향 조정을 이끌었었던 섹터 자체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추정치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반도체가 좀 영향을 당분간은 주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실적 전망치 흐름을 보더라도 1분기가
0.5% 상향 조정이 네. 됐으니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게요. 어쨌든 상향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끌어내리는 네. 힘이 이제 약간 주춤해진 가운데 그래도 좋은 것들이 좀 네. 생겨나면서 이익 추정치 하향이 살짝 멈추고 조금 돌기도 네.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업종이 이걸 끌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세분화해서 확인해 네. 볼까요? 지금 반도체에 대비해서 자동차 업종의 이익이 몇 주 연속, 4주 연속 상향 네.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2.8%. 이게 음. 안 그래도 이익 규모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업종이 2.8% 한 주간 상향 조정이 되면은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 모멘텀의 플러스 네, 이제 네. 개선을 좀 이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송, 증권, 화학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상향 조정 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뭐 IT 업종들, 그러니까 네.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하드웨어는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좋지 못하고요. 음식료도 상대적으로 네.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 업종 네. 이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이런 경기 방어 스타일의 기업들이 사실 주목을 좀 받기 좋은데 어닝은 생각보다 지금 좋지 못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좀 따로 떼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전반적인 이익의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자동차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은 올해 초에 대략 이익이 한 22.5조 원, 그러니까 22에서 23조 원 정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26조 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이 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의 이익 전망의 상향을 이끄는 게 현대차랑 기아,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섹터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항상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익에 대한 미래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해 추정치가 한 번 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과 함께 주가도 사실 좋은 위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만 이게 연속성을 가질지 여부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좀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거고, 이번 주 현대차도 기아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초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준비한 부분은 화학이에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이익도 살짝 넘어갔어요. 일단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굉장히 3월 말까지 좋지 못하다가 이번 주에 9조 원 가까이 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일단 LG화학하고 OCI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계속 배터리 이제 부분에 실적의 턴어라운드 정도가 높아지면서 이익 전망치가 소폭 상향 조정이 됐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지난주에 좀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익 전망치가 이번 주에 크게 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화학 업종이 좀 특징적인 게 워낙 이제 제품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뭐 태양광을 좀 이렇게 좀 업종이 좀 다르다라고 오히려 좀 볼 수가 있어서 이익 전망치의 흐름도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심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이 사실 전반적인 섹터의 이익 동향을 끌어갈 수 있고 그로 인한 착시가 있을 수 있으나 뭐 전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섹터 내에서도 세분화된 이제 영역별로의 차별화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 좀 나눠서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이익을 끌어내리는 힘이 조금 약해진 반도체예요. 뭐 추정치 변화율 자체는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말고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뭐 중소형주까지 어쨌든 모멘텀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직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업종 내에서 조금 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음식료가 좋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해 볼까요? 음식료 업종이 보통은 이렇게 물가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익이 사실 좋아야 정상적인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좋지 못합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7% 가까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됐는데 많이 내리네요. 이게 뭐 신제품 출시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늘어나면서 이제 경쟁이 조금 심해지는 그런 오히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특별히 피난처가 되기는 이익 면에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은 화장품 의류 업종 준비하셨어요. 이게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슈가 좀 있었던 업종인데요.
이익이 사실 좋으면 주가의 이제 회복도 굉장히 좀 빠를 것으로 그렇죠. 보통은 예상을 하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이익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도 굉장히 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휠라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화장품, 뭐 의류, 뭐 사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추정치도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네.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의해야 되지 않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있다면 네. 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네.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화장품, 의류 업종까지 오늘도 골고루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더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어닝스 리비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